자, 먼저 자, 요 부분 이미지가 마스킹 돼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iv를 하나를 만들고 id를 아나토미라고 하고, 이 아나토미라는 div에 위스는 1520픽셀, 하이트는 일단 정의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보더 2픽셀 솔리드 레드.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밑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빈 div를 지워버렸네요.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이미지의 너비는 1520픽셀이고 높이는 760픽셀입니다. 그럼 이 박스의 크기도 1520픽셀이기 때문에 너비는 같고요. 일단 너비는 같고, 일단 이미지를 넣으면 anatomy.png 파일을 넣으면 div 같은 블록 태그는 기본적으로 너비는 100%고 높이는 컨텐츠의 높이이기 때문에 div 안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만큼 높이 값이 생기죠. 그리고 아나토미라는 박스 전체를 마진 0 오토라고 해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마진 탑 200픽셀 해서 위쪽 여백을 200픽셀 정도 줍니다. 200픽셀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킹 된 것처럼, 위아래가 마스킹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오버플로우를 쓸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원래 어떤 영역보다 컨텐츠가 더 커서 넘칠 때 스크롤바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정하는 게 오버플로우인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마스킹 된 것 같은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토미라는 박스의 높이를 600픽셀로 주겠습니다. 이미지의 높이가 760픽셀이기 때문에 박스의 크기가 이미지의 높이보다 160픽셀이 작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박스만 이렇게 작아져요. 왜냐? 컨텐츠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가 작아진다고 해도 컨텐츠가 찌그러지거나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스킹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오버플로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쳤을 때, 내용물이 넘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든 했었는데 스크롤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죠. 위아래 스크롤바. 좌우 스크롤바는 왜 생기냐면 위아래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이미지를 요만큼 가리기 때문에 요 상하 스크롤바 크기만큼 좌우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제 스크롤이 생기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어차피 스크롤바가 생기기 때문에 잘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려서 보면 되니까 이미지를 밑을 잘라서 넣어버려요. 어차피 스크롤하면 이미지 그 컨텐츠가 보이니까 컨텐츠를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크롤바만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렇게 마스킹 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실제로 마스킹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런 기법을 마스킹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을 때 이미지가 위로 살짝 이동하면 되겠죠. 스크롤 할 때. 그래서 이미지를 데이터 패럴렉스 Y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 위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값이겠죠. 마이너스 230만큼 움직입니다. 언제? from scroll 2100일 때 디스턴스는 굳이 정의할 필요 없고 어차피 스크롤 할 때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기, 스무드니스를 약간만 줍니다. 10만큼 줘요. 그러면 이렇게 div 박스 안에서 마스킹된 채로 이미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 할 때 움직이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박스에 보더만 지워주면 이렇게 마스킹된 이미지가 보이시죠? 움직이는 마스킹 이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패럴렉스라는 단어와 스크롤링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차되면서 움직이는 거. 패럴렉스는 오른쪽에서, 스크롤링은 왼쪽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문은 모든 본문은 본문은 섹션이라는 태그를 쓸게요. 헤더, 내브, 푸터 이런 태그들처럼 섹션 태그도 div와 기능적으로 똑같고요. 본문에 어떤 그 섹션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블록 태그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id가 텍스트 호리존탈, 그리고 그 안에 p 태그 패럴렉스, 그 다음에 또 p 태그 스크롤링. 자, 그리고 본문은 다 섹션 태그를 쓸 거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에서 섹션이라는 태그에 스타일을 입힐 거고, 모든 본문은 너비가 800픽셀로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섹션의 위스는 800픽셀 그리고 모든 섹션에
일단 박스를 쳐볼게요. 오렌지 레드 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 섹션이 생겼고, 일단 본문도 다 중앙정렬 되어 있어야 되겠죠. 모든 본문이. 그럼 모든 본문 섹션에 마진이 0, 오토. 그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첫 번째 텍스트 호리존탈이라는 요 첫 번째 섹션의 스타일은 샵 텍스트 호리존탈. 자, 일단 텍스트 호리존탈의 위쪽 마진을 200픽셀 줘서 위에 있는 이미지, 아나토미 이미지랑 간격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겠죠. 지금 폰트가 너무 작으니까 폰트 사이즈는 48포인트. 그리고 높이를 좀 주겠습니다. 하이트 300픽셀. 자,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 오타를 쳤네요. 이렇게. 그러면 최초의 패럴렉스라는 글씨는 우상단에 있고, 스크롤링이라는 글씨는 패럴렉스보다 한 줄 밑에 좌측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통해서, 절대좌표를 통해서 위치를 먼저 정하도록 합시다. p 태그가 두 개니까 텍스트 호리존탈 안에 p 태그가 두 개인데, 그 p 태그 중에 nth of type 중에 첫 번째 거. 그러면 텍스트 호리존탈이라는 이 아이디를 가진 섹션 안에 있는 p 태그 중에 첫 번째 p 태그라는 뜻이죠. 요 패럴렉스 p 태그, 패럴렉스라는 단어가 있는 p 태그. 얘 포지션은 앱솔루트. 얘는 오른쪽으로 붙이면 되죠.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라이트 0. 라이트 0은 오른쪽에서 0픽셀 띄우세요 라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으로 붙이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 네모 박스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부모 태그, p 태그,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로 한 부모 태그의 포지션은 릴레이티브가 돼야 되죠. 그래야 부모 태그 원점 기준으로 위치를 잡기 때문에 모든 섹션의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 네모 안에서 오른쪽으로 딱 가서 붙고, 이제 패럴렉스라는 p 태그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기 때문에 레이어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크롤링도 위에 가서 붙어버리죠. 그러면 두 번째 p 태그 중에 두 번째 요 스크롤링이라는 p 태그, 얘는 왼쪽에 붙어 있고 탑에서부터 72픽셀 내리면 되겠죠. 왼쪽엔 이미 가서 붙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했을 때 패럴렉스는 왼쪽으로, 스크롤링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일단
패럴렉스라는 p 태그에 데이터 패럴렉스 x축으로 움직이니까 x, 패럴렉스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550. 언제부터 from scroll 2800일 때 한 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distance는 0이 되고 스무드니스는 10. 패럴렉스와 스크롤링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움직이는 방향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패럴렉스에 적용한 데이터 패럴렉스를 복사를 해서 X축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스크롤 위치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A, B, C, D, E, A부터 I까지는 위에서 내려오고 J부터 R까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서대로 출발하는 스크롤, 프롬 스크롤의 그 위치가 프롬 스크롤의 그 출발하는 위치 값이 일정하게 늘어나면 되겠죠. A부터 I까지, J부터 R까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는 항목이죠. 리스트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섹션 A부터 I까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애니까 id가 텍스트 horizontal down, 그리고 이 안에 unordered list, 그리고 li 에 a.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애는 텍스트 id가 텍스트 horizontal up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unordered list의 리스트는 j. 이렇게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션의 UL의 리스트 스타일은 없음. 그리고 A도 그렇고 J도 그렇고 폰트 사이즈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A랑 J 둘 다 섹션의 UL 안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섹션 UL에 바로 폰트 사이즈를 정의를 해주면 A랑 J의 둘 다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겠죠. 얘는 72 포인트. 그럼 이제 A, J 둘 다 이제 72 포인트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A, B, C, D, E, F, G, H, I까지 일렬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몇 번 다뤘지만 리스트는 블록 태그라서 위에서 밑으로 쌓이죠. 위에서 밑으로 쌓이는 걸 옆으로 일렬로 놔두기 위해서는 일렬로 놔두는 게 이제 인라인이죠. 그래서 섹션의 UL의 각각의 리스트들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알파벳들이 가로로 일렬로 쭉 나오겠죠. 만약에 리스트들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A, B, C, D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섹션의 UL의 LI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인라인 블록 방식으로
바꿔줘야 수평으로 일렬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A부터 I까지 차례대로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려면 데이터 패럴렉스 Y축으로 움직이니까 Y,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니까 양수죠. 300. 언제? from scroll, 얘는 3000일 때 이제 A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도 한 번에 아래로 300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0,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스무트니스는 10. 이렇게 해주면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3000이 되면 A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3000일 때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B부터 I까지는 프롬 스크롤의 값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 순서대로 따다다다다다 움직이겠죠. A, B, C, D, E, F, G, H, I. 그래서 값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50씩 일정하게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A부터 I까지 50 간격으로 따라다라닥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J는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J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텍스트 호리존털 다운과 텍스트 호리존털 업에 텍스트 호리존털 다운과 텍스트 호리존털 업의 높이 값을 만들어 줍니다. 둘 다 400픽셀. 그럼 이제 A부터 I까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J는 요 박스 내부에서 요 아랫부분에서부터 올라가면 이동하고 나서 A, B, C, D, A부터 I까지와 J부터 R까지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J부터 R까지를 움직이기 전에 일단 제일 하단으로 내려야 되니까 UL이라는 태그 전체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LI 개별 LI 알파벳을 위로 차례대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호리존털, 아이고 복사가 안 됐네요. 텍스트 호리존털 업 안에 있는 UL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주고 밑에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밑에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A부터 I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300 내렸으니까 J부터 R까지는 밑에서부터 300 위로 올려야 되니까 애초에 300을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은 절대값 앱솔루트, 위치는 탑에서부터 300픽셀 내린 상태. 그러면 요 J는 탑에서부터 300픽셀 내려간 상태고, UL이라는 박스 전체를 밑으로 내렸으니까 올라갈 때는 개별 LI를 J부터 R까지 차례대로 짝짝짝짝짝짝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위로 올리는데, 위로 언제 올릴 거냐,
움직임이 A부터 R까지가 하나의 일관된 움직임이라고 쳐야 돼요. 그래서 I가 끝나고 난 다음에 J가 움직이면 움직임이 끊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고, A에서 I까지가 거의 끝나갈 때쯤 J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J부터. 그럼 이제 끝나갈 때쯤 G가 내려올 때 J는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그럼 G가 내려올 때 J는 올라가면 되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얘만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타이밍은 G가 움직이는 프롬 스크롤 3300으로 똑같고, 디스턴스 0, 스무드니스 10, 이건 다른 조건은 똑같고, 움직이는 방향만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9개를 만들어주고, HIJK 제 알파벳 큰일났다. L M N O P Q R. 얘도 같은 간격으로 프롬 스크롤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내려오는 걸 50씩 늘렸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50씩 늘리면 되겠죠. 50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요 R은 서체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내려간 상태를 일단 놔둡시다. 서체를 바꾸면 그 서체의 간격이나 그 서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정렬이 좀 바뀌니까 서체를 바꿀 때까지 그냥 일단은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 마지막에 요 엔드. 자,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책 이미지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쉽죠. 일단 책 넣을 또 섹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저 책 이미지가 스크롤 한 만큼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id를 이미지 호리존털 스크롤로 합시다. 그리고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에 book.jpg 그 다음에 똑같은 책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책 이미지는 특정 스크롤 값이 됐을 때 한 번에 움직이는 거. 이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마우스를 누르거나 어떤 특정 위치로 오브제가 이동하거나 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걸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도 흔히 쓰는 용어예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만드는 걸 트리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트리거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두 개가 나란히 나오고, 위에 나오는 책 이미지는
스크롤 할 때만 움직이게, 밑에 나오는 이미지는 특정 스크롤 값에 됐을 때 한 번에 이동하게, 그렇게 만들면 되죠. 요거는 이제 초반부터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죠. 데이터 패럴렉스, X축으로 움직이니까 X,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양수고, 500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from scroll, 언제부터 4000 픽셀일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얘는 뭐 마우스 움직일 때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디스턴스를 굳이 따로 정의를 안 해주셔도 되고, 스무드니스를 0으로 해야 딱 마우스 움직인 픽셀만큼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온 애는 얘를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합시다. 얘도 X축으로 500 움직일 거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양수고요.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 하면 4500일 때 움직일 거고요. 얘는 한 번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디스턴스 0으로 해서 한 번에 움직이게 할 때 스무드니스를 0으로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스무드니스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0이기 때문에 순간이동해요. 그래서 스무드니스 값을 줘야 쓱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섹션이라는 이 그 블록 태그의 위치와 크기를 우리가 미리 섹션 스타일에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책의 위치는 원래 그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뭐 위치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처음 그 위치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타일 시트가 없어요. 스타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에 요 엔드 화면과 붙어 만들면 됩니다. 요 엔드 화면은 우리가 헤드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헤더 이미지가 아래 배경 화면에 이렇게 밀려서 닦여서 올라가고, 얘와 같죠. 이 이미지와 같죠. 여기서 요 활자 이미지만 빼면 되죠. 그래서 약간 수미상관으로 요 배경 이미지 위로 컨텐츠들이 싹 지나가서 결국엔 다시 배경 이미지가 나오는 형태로. 근데 실제 구조는 이 헤더에 있는 이 배경과 이 하단에 있는 배경은 따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헤더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이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배경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두 번째, 헤더에 있는 두 번째 배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고, 일단 활자 이미지 두 개는 지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그대로 나오죠. 자, 근데 요 북 끝부분과 이 아래쪽 배경이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사이에.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우리 스크롤을 하기 위해서 블랭크라는 빈 div를 만들었었는데, 이 빈 div를 이 백그라운드와 두 번째 책 이미지 사이에 끼워 넣고, 이 빈 div의 높이가 원래는 5000픽셀인데 얘를 200픽셀로 조절을 하면 북 이미지가 끝나고 높이가 200픽셀인 빈 div가 이 배경과 북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를 해도 됩니다. 뭐 마진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빈 div로 공간을 만들어 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end라는 글씨가 위에서 위로 올라오면 되죠. 그래서 h1 end. 그러면 end의 최초의 위치는 제일 하단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샵 백그라운드에 안에 있는 h1. 그럼 얘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내부에 있는 h1. 네, 먼저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고, 그럼 색깔을 배경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줘야 되겠죠. 텍스트 컬러를 뭐 그냥 흰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RGBA로 255, 255, 255 한 다음에 오파시티를 80%로 줘서 이제 뒤에 배경에 살짝 묻히게 만들 거예요. 그냥 완전 흰색이 그냥 딱 나오면 배경이랑 너무 분리가 돼서 쨍하게 나오니까 약간 오파시티를 줄여가지고 뒤에 어두운 배경과 배경에 살짝 묻히게 그렇게 하고, 자, 폰트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트가 이제 무게죠. 폰트 웨이트는 서체의 두께. 그래서 서체의 두께가 얇으면 좀 가벼워 보이고, 볼드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데, 폰트 웨이트를 라이터라고 하면 더 가볍게라는 비교급이죠. 더 가볍게. 그리고 세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밝은 색으로 안 됐네요. RGBA. 잠깐만요. 제가 오타를 쳤네요. 백그라운드 오타를 쳤네요. 백그라운드, 자, 요렇게.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고,
근데 위치를 잡을 때 얘가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뭐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리는 방법, 최초의 위치를 아래쪽에 잡는 방법은 뭐 포지션 앱솔루트로 잡아도 되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패딩 탑 해서 경계 안쪽 여백을 1150 픽셀 정도로 주면, 요 엔드라는 이 H1의 안에 있는 이 텍스트에 경계 안쪽 여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밑으로 붙겠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서 뭐 버텀 0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위쪽 여백을 줘서 아래로 내려도 됩니다. 패딩을 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중앙 정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중앙 정렬을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고 패딩을 주는 게 훨씬 쉬워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왼쪽 상단에 갖다 붙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이 안 먹거든.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그럼 중앙 정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래로 내린 다음에 스크롤을 하면 위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죠. 데이터 패럴렉스 Y축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00. 자, from 스크롤 언제부터? 5500일 때부터. 자, 디스턴스를 3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500부터 5800까지 300 스크롤 할 동안 위로 600 올라가죠. 그러니까 스크롤 하는 거리의 2배. 그러니까 스크롤 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올라간다고, 2배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스무드니스는 0으로 하겠습니다. 딱 스크롤 하는 만큼만 2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에 있던 게 이제 스크롤 할 때 위로 이제 크레딧 올라오는 것처럼 배경보다 조금 빠르게, 스크롤 하는 속도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2배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푸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푸터라는 태그를 쓰시면 돼요. 뭐 헤더, 섹션 이런 것처럼 div와 뭐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블록 태그인데 이제 푸터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터는 태그니까 그냥 푸터, 그 스타일 시트 그냥 푸터라고 적으면 되고, 일단 위스는 100%니까 블록 태그는 원래 위스는 100%니까 정의를 안 해줘도 되고, 하이트는 3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아랫부분에 HTML 저장을 안 했습니다. 엔드 아랫부분에 이렇게 푸터가 생겼고, 푸터에는 뭐 사이트 맵, 뭐 패밀리 사이트, 뭐 사업자 전화번호, 주소, 뭐 카피라이트 이런 게 들어가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카피라이트만 넣겠습니다. 2021년 카피라이트
모든 권리는 나한테 있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모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텍스트의 기본 색깔은 흰색이기 때문에 텍스트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부터의 p 태그의 컬러는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은 센터. 그럼 이렇게만 하면 좌우로는 센터가 되는데 이제 위에 가서 붙죠.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패딩 탑 해서 140픽셀 하면 위쪽 여백이 140픽셀 생기면서 요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상단에 내비게이션이 계속 묻혀 있죠. 막 다 내비게이션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요 id가 내비게이션인 div이죠. 포지션이 이미 픽스드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는 z인덱스로 올려주면 되는데 얘는 항상 최상단에 있으면 되잖아요. z 레이어가, 그죠? 다른 오브젝트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최상위에 있으면 되니까 z인덱스를 9999로 해줍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짜잔 항상 위에 레이어가 항상 최상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게 별거 아닌데 다른 오브젝트들이 내비게이션 위로 지나가는 거랑 아래로 지나가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죠. 진짜 이거 하나 다른데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에 z인덱스를 제일 큰 값으로 줘서 제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섹션에 우리 빨간색 테두리 친 거 지워.
짜잔. 저 테두리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서체를 바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특이한 서체를 썼어요. 근데 그 서체가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컴퓨터는 안 나와요. 웹, 뭐 여러분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 이런 거 안 하면 내 컴퓨터에는 A라는 서체가 있는데,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그 PSD 파일 열었는데 그 서체가 없다. 그러면 그 서체 못 쓰죠. 수정 못 하죠.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근데 폰트 파일이 크기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크기도 크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웹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웹에 접속할 때마다 그 큰 폰트 파일을 매번 내려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폰트는 웹 폰트라는 걸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폰트입니다. 구글 폰트는 다들 아시죠? 자, 여기서 내가 오픈산스를 쓰고 싶어. 그러면 오픈산스를 이렇게 딱 눌러. 그리고 오픈산스는 그 폰트 웨이트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나는 얇은 폰트 웨이트 300짜리, 그리고 그냥 레귤러 보통 폰트, 요걸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기 전에 어떤 폰트 쓸지 이미 정해야겠죠. 자, 요렇게 쓸 거고, 그리고 뭐 제목 같은데 디스플레이 서체를 쓸 건데, 디스플레이 서체만 검색하려면 요거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디스플레이 서체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서체를 써볼까? 파투아 원 뭔지 모르겠지만 파투아 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막 고르는 거예요. 얘 추가하면 여기 계속 추가가 되죠. 오른쪽에 Selected Families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폰트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요. 계속. 그리고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려면 요 부분 있죠. 요 링크 Use on the web to embed the font. 폰트를 embedded 하려면, 폰트를 쓰시려면, 여러분들 웹에 embedded 하시려면 copy the code into the head of your HTML. HTML에 아래 코드를 복사를 해서 헤드에 붙여 넣으세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요. 이 코드 전체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 넣냐면 이 헤드에 여러분들 스타일 시트 링크 있잖아요. 요 윗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그냥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폰트 바꾸고 싶은 부분 있잖아. 예를 들면 제목 폰트, 요거 제일 상단의 제목, 얘 바꾸고 싶다. 그럼 얘는 스타일 시트에서 어디냐 하면 내비게이션의 H3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내부의 H3, 요 부분이죠. 내부의 H3, 얘죠. 여기에 요 폰트의 폰트 패밀리, 디스플레이 폰트가 파투아 1이었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H3에 왜 안 돼?
얘가 바뀌었네? 아, 얘가 바뀌었어요. 아, 나 미치워 버리겠네. 내가 잘못 알았어. 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헤더의 H1이죠. 아, 미안합니다. 나 아까 충격이 좀 컸나봐. 아, 정신이 못 차리네, 내가. 아까 충격이 좀 큰가 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헤더의 H1이죠. 얘죠. 여기에 저걸 붙여 넣으면 요 녀석 폰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본문 있죠. 요 섹션 본문. 본문 폰트들은 그냥 무난하게 오픈 산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섹션이 여기죠. 섹션에 있는 폰트들을 다 바꾸면 되죠. 이 폰트 패밀리에 오픈 산스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섹션에 붙여 넣으면 이 섹션에 폰트들이 이렇게 오픈 산스 폰트로 바뀝니다. 오픈 산스 폰트로 바뀌면서 R이 올라갔죠. 서체에 따라서 간격이나 크기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웹 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링크 복사해서 넣으시고 내가 폰트 패밀리 바꾸고 싶은 부분에 폰트 패밀리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웹 폰트 쓰는 거는 쉽죠? 내가 폰트 그냥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시고 웹 폰트를 쓰세요. 정석대로. 웹 폰트에 없는 서체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이라는 게 뭐 이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기기로 웹을 많이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사용성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웹 폰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웹 폰트를 사용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웹 폰트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마크업 하는 것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4주 동안 공부하신다고.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